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보면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그런 투자이고 수익률 10%? 어떤 한 해에는 제가 워런 버핏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9월 20일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연휴라서 추석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짜잔! 안녕하세요. 한글마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주코노미에서 노미를 맡고 있는 나수지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주코노미 생각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잠깐 다시 주코로 돌아가서 오늘 그러니까 약간 여의도 이런- 나우를 좀 해봐야겠네요. 나수지 기자가 책을 냈어요. 네. ETF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56가지라는 책을 냈는데 올 초부터 이렇게 싹싹 갈아가지고 주말마다 열심히 쓴 책인데 오늘은 약간 좀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좀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근데 이 책은 그냥 그런 책은 아니고 정말 ETF가 뭔지, 또 뭐 업종별로 유망 업종별로 무슨 ETF 있고 뭐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할 점 뭐 이런 것들 56가지를 담았으니까요. 많이 네.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부끄럽지? 네, 홍보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추석 때 친척들이 주식 뭐 사야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 얘기해줄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 사세요. 지금 뭐 카카오 사세요 했다가는 얘기가 한두 시간 지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거든요. 이럴 때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출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뭐 매니저든 애널리스트한테 뭐 사야 돼요? 취재 오케이고 내가 뭐 사야 되냐? 정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실은 그분들이 종목 추천을 해주면 제일 맹점은 사서 바로 안 오를 수도 있고, 파는 거는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팔아야 될 때 전화를 해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재지 않는 투자를 하는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 실패하지 않는 투자로 추천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지수 추종을 하는 ETF를 추천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추종이란 거는 이제 정말 S&P 500이면 이 500개 기업에 다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시장 전체의 성장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가져가는 전략, 이거를 지수 추종 전략, 뭐 패시브 투자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패시브 투자 전략이 개인들이 가장 마음 편한 투자법이고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질문 이제 미국 주식의 대표 지수 추종 ETF가 이제 S&P 500 ETF겠죠. 그쵸, 네. 그럼 스파이냐 아니면 코덱스 200이냐? 아,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은 주식시장 전체로 봤을 때 1.5%,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2%밖에 사실 시총 비중이 그쵸. 안 되죠. 그렇게 보면 그건 정말 한국 주식 고르는 거는 정말 매우 액티브한 거거든요. 맞아요. 코스피 200을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액티브한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더 좁힌다면 S&P 500, 그러니까 전체 세계 주식시장의 그래도 50%를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주변에서 이 스파이 투자한 거를 굉장히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이런 게 개별 주식을 투자하다가 S&P 500 사서 이게 아니라 퇴직연금을 사실은 그냥 채권이나 은행에서 그냥 알아서 묶어놨다가 이거를 잠깐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S&P 500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 부장. 아, 맨날 이제 1%대 이런 수익률만 보다가 이 S&P 500으로 바꾸자마자 수익률이 어쨌든 더 높은 걸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굉장히 잘 바꿨다. 내가 미국으로 갈아탔다. 이 얘기를 한 10번은 하신 것 같아요. S&P 500 하나 바꾼 것 뿐인데 이제 투자에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보면서 이 S&P 500 ETF라는 게 이런 효과가 있구나. 맞아요. 그리고 사실 패시브 투자가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를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시장이 다 반영을 해준다라는 점도 있고, 뭐 편하다라는 점도 있지만 사실은 수익이 제일 잘 나는 방법이에요. 대학교로 이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선배는 약간 좀 저랑 성향이 달라가지고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니, 대학교 들어갔다고. 돌아갔다는 생각만 해도 좋아. 교실에 한 50명 있잖아요. 들어가면. 그런 거죠. 강의실이지. 너무 많이 돌아갔어요. 고등학교로 돌아가가지고 강의실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50명이 앉아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딱 첫날에 제안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너네 선택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A도 맞을 수 있고 C도 맞을 수 있다. 또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뭐 출석 안 해도 돼. 학교 안 나와도 돼. 대신에 무조건 B다. 라고 하면 선배 뭐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삐지. 지금 패시브 투자라는 거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인풋 대비 아웃풋을 봤을 그럼요. 때 B가 그러니까, 나오는 투자가 패시브 투자다. 내가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해서 종목을 옮기고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사실 전자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시장 전체보다 내가 A를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의 반대편을 보면 열심히 해도 C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 근데 패시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S&P 500을 그냥 매월 요새 ETF 매수 서비스 많으니까 그런 거 그냥 걸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보면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그런 투자이고, 이 투자의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실력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한 해에는 제가 워런 버핏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워런 버핏 지금 듣고 계신다. 땡큐. 땡큐 so much.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까먹었어. 땡큐 하느라 까먹었어. 땡큐 하느라 지금 까먹었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패시브 투자가 10년 뒤에는 내가 주식 투자 수익률을 전체로 봤을 때 상위 10% 혹은 그 이상 5%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황 얘기할 때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또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지금 들어가도 되겠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분산 투자라는 거는 이제 시점의 분산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하나 S&P 500에 투자를 하시되 이 시점을 분산해서 내가 지금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지금 500 넣었다가 한 달 뒤에 200, 300 이런 식으로 넣으신다든지, 아니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200, 300, 500 이런 식으로 투자를 좀 시점에 분산을 하시는 게 첫 번째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이제 패시브 투자의 단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지금 유튜브에서도 패시브 투자해라, 스파이 QQQ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예를 많이 드는 게 S&P 500 지금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10%, 15% 냈다. 수익률 10%? 그렇죠. 이게 근데 그냥 10%가 아니라 연평균 10%를 꾸준히 내줬다는 게 되게 포인트인 거죠.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또 맹점은 이제 최근 10년간 하면 2011년부터 2021년이라는 거죠. 이제 금융위기에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가고 좋았던 시기의 10년이라서 네. 당연히 10에서 15%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이 사실은 존보글 전 벵가드 회장님의 책에 보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그분도 정말 패시브 투자의 신봉자신데 똑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미국 시장이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역사상 가장 긴 상승장을 누려왔고, 앞으로 S&P 500에서 똑같은 과거 같은 수익을 내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수익률이 낮아질 때 액티브로는 그러면 더 높은 수익률 낼 수 있냐? 요거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아직도 안 바꿔놓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다면 그냥 귀찮지만 꼭 맞아요. 바꾸시면 좋겠어요. 그냥 은행에 맡기지 마시고. 제가 또 그러니까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 연금 투자에서 패시브를 구현하기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패시브가, 그러니까 이거가 맞다고 생각해도 유지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다 주식에 관심이 있잖아요. 맞아요. 관심을 꺼야지 네. 투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패시브 투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패시브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코노미 진행도 하고 또 경제 한 끼도 보고 그러면 되게 여유 나로 바뀌었어, 얘. 여의도 나오라. 여의도 나오도 열심히 보고 이게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 종목이 오를 것 같네, 섹터가 오를 것 같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패시브 투자의 가장 큰 적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연금은 그 빼고 싶은 어떤 욕구, 옮기고 싶은 욕구를 조금 한 단계 이 문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패시브 투자를 제일 좀 쉽게 할 수 있는 도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선배 주식 투자 왜 하세요?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이 두 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하는 거죠. 맞아요. 제일 큰 목적이 이제 돈이죠. 그치. 사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수익이 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단지 돈을 벌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100만 원으로 50% 수익 냈을 때, 1000만 원으로 10% 냈을 때, 어쨌든 그러니까 기분이 50% 냈을 때가 사실은 좋거든요. 근데 왜 좋을까? 이게 돈이 목적이라면 사실은 이 1,000만 원으로 10% 번 게 더 좋아야죠. 약간의 게임 본능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좋아야 되는데 사실 수익률이 높은 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패시브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본능에 반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패시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약간의 치팅. 그러니까 왜 다이어트 할 때도 치팅 데이가 있어서 막 치킨 먹고 막 이렇게 하듯이
이 포트폴리오에서도 대부분은 패시브로 가져가시되 한 뭐 10% 정도는 내가 그걸 가지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유망 업종에도 넣고 이제 샀다 팔았다도 하고 그러면서 투자 공부도 하고 이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좀 원동력이 그쵸. 돼주지 않을까. 사실 액티브 마인드가 있는 저 같은 사람도 ETF를 활용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액티브성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제가 최근에 핫했던 게 이제 현대중공업이었잖아요. 현대중공업 공모주를 못 들어갔어요.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청약을 못했어. 아니 선배 저한테는 진짜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저 월요일날 방송에서 엄청 좋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그 이틀 동안 바빠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직장인에 비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기계 ETF를 들어갔습니다. 이 상승 효과를 동반 누리지 않을까란 기대감에 ETF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시황과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요. 맞아요. 누가 자꾸 ETF 자산운용사 직원도 아닌데 자꾸 ETF를 광고하는 것처럼 좀 그런데 야 무슨 패시브냐 나는 10%도 액티브 하기 싫고 난 다 액티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ETF를 활용해서 액티브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를 내 포트폴리오에 반영시키기가 좀 쉬운 면이 있죠. 미국 지수를 추정하거나 미국 섹터 인덱스를 추정하는 ETF다 할지라도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가 있고 아예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뭘 사는 게 더 유리할까요? 지금은 국내 주식과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과세 체계가 지금은 달라서 특히 뭐 완전 고액 자산가 아니면은 수익이 한 해에 250만 원 미만으로 날 것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미국에 사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에 사시면 좋다. 뭐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보면 2023년부터 이제 세제 개편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국내 상장 해외 ETF랑 해외 ETF랑 과세가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어디를 골라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그 운용 보수는 하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초심으로 또 돌아오면 저희가 원래 이거를 어른들한테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거래 편의성을 좀 생각하면 어른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보신 분이면 뭐 괜찮지만 그 허들이 또 하나 있잖아요. 거래 편의성 생각하면 맞아요. 또 국내에 상장한 네, 해외 ETF들도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나수지 기자는 패시브네요. 아, 전 세심히 저희가 주코노미 처음 시작 때도 맞아요. 이 자기소개 영상에서 제가 액티브 제가 패시브를 했고 그때부터 패시브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결과물로 이렇게 또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글말 구독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끝까지 잘 세시고요. 추석 잘 세시고 좀 릴렉스 하시면서 좀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책도 재밌게 봐주시고. 내일은 존니 대표님의 또 추석 특집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